이 명상 집에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해보면 안 하다가 하면 그 되게 안 됩니다. 뭐지 이게 웬 잠령이 안 돼. 나도 한동안 쉬었다가 안 되더라고. 자꾸 해야지 하면 또 맑아집니다. 자, 10분간 편안한 자세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안녕. 아유, 못 본 사이에 더 이뻐진 것 같네. 자. 아이고, 갈 때도 수원으로. 갈 때는 할지. 아, 오늘. 자,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산뜻한 새벽이란다. 출근길에 살짝 가을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벌써? 이게 참. 입추가 지났는데 그 느낌이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살짝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지금도 엄청 덥고, 이 열기, 이제, 이 주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인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거를 비유를 드는 걸 뭐로 비유두냐면, 해가 가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온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든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처럼 순리에 맞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성인의 어떤 말씀은 그 자연의 그 모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이제 1월 4계절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날이라는 게 덥다고 한참 떠들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그런 서늘한 기운이 약간 있는 걸 보고는 참 이 인간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오늘 공교롭게 하는 약이 좀 찬약이잖아요. 열이 있을 때 찬약을 씁니다. 고미죠, 고미. 오늘 할 약은 쓴맛입니다. 열을 끄는 방법은 약성과 오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미와 한미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그러면 같은 열에 쓰진 않을 거예요. 같은 열에 이거를 쓰진 않을 건데, 어떤 경우에는 고미라는 어떤 성질을 쓸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짠맛을 쓸 건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고미와 한미의 차이를 자기가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하고, 그 느끼는 바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고민은 좀 수렴시키고 업무를 좀 건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수별이 있을 때 고민을 좀 쓰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 수별이라는 거를 수별이라는 용어도 좋고, 어떤 모양새라고도 한번 해볼까, 우리? 어떤 모양새, 어떤 상황? 찌꺼기도 같이 좀. 찌꺼기도 좀 나고, 지저분한. 좀 지저분한 듯한. 그게 다 수별이지, 표현이지.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끄집어 잡으면서 열도 좀 식혀줄 수 있는. 한미는 좀 열이 나면서도 좀 건조한 상황에서 눅눅하게 하면서 열을 끈다, 이런 느낌. 좋습니다. 고미는 이제 어쨌든 약간 좀 수렴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좀 이렇게 요런 꺼내리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허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들이 떠올라갈 때 이것을 이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면서 그런 느낌. 좋네요. 교수님.
고미로 잡는 열은 일단 말한 대로 약간 섭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근데 한미로 잡는 열은 조금 약간 사부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열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줄 때 좋습니다. 그걸 눅눅하게 하면 네네. 부드럽게 하면서 예. 좋습니다. 진행. 그러면 그냥 고미와 네가 이 맛을 봤던 고미와 한미의 어떤 느낌의 차이, 뭐 어떤 거창하게 뭐 수렴이다 뭐 이렇게 할 거 없어. 그냥 그 느낌만 평소에 네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쓴맛과 짠맛의 어떤 느낌의 차이는 어떤 거였는지 뭐 그런 것만 얘기해도 돼. 고민은 약간 딱 먹으면 그 쓴맛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를 딱 끊어낸다는 느낌. 아, 좀 뭔가. 네, 다 꾹 눌러놓는 뭔가 느낌이라. 깔끔한 듯한, 깔끔하다 해야 되나? 네. 어. 그래서 되게 이렇게 누르는 느낌. 짠맛은 맛있는 맛이. 단짠. 단짠. 짠맛은 뭔가 계속 부르는 맛. 그렇지.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고미는 확실히, 이 쓴맛은 확실히 건조하죠. 예. 근데 한미는 건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용어 선택을 은연중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둘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던데, 수렴, 수장, 이게 이런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미를 수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미를 또 잡아준다. 실은 수렴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머릿속에 용어에 어떤 혼돈이 있으면은 뭐가 나올 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는데 아마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진정의 표현이 제일 마음에, 특히 고미에 대한 표현이 뭐 먹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깔끔한 듯한, 뭔가 싹 없애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이제 그 맛이고, 짠맛은 뭐 이게 뭐를 당긴다, 이거는 뭐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소금이나 이런 걸 먹어보면 으짜 여기 뭐고 이 뭔가 이 오그라들게 하면서도 이 뭔가 이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뭔가 사람을 화끈하게 하는 맛도 아니고 굉장히 그거와 완전 상반되는 듯한 이런 맛이에요. 약성을 가지고 보면 한미는 좀 수분이 좀 꽤 있는 그런 맛인데,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이 오행을 가지고 이래 보면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의 약성들을 이래 보면 뭔가 빠져나가는데 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용골도 그렇고 모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빠져나간다고 할 때 수렴시키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한마디로 이제 거두어 드린다 이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약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뭔가 풀어진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은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풀어지니까 새어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풀어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과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100m 달리기 한다고 내가 풀리진 않아요. 숨이 차가지고 뭐 사람이 미치지, 답답하고 막 찬물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만 있지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을 하든 뭐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서 과로를 오랫동안 지속하든 하면 이제 내 미천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미를 쓴다는 거는
이 상당히 장하는 힘이 약해지는 상황에 이제 뭔가 기운은 뜨고,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한미와 고미를 할 때 둘 다 이제 뭔가 내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이제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좀 잡아주는 의미가 이제 한미에 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이제 고미에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알면 한미를 쓸 때에는 이 사람이 반드시 뭔가 이제 들뜨는 것도 모습도 있겠지만, 눈빛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풀어지거나 새어나가는 듯한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뱅뱅뱅 돌고 이러길래 그거는 막힌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듯한 약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서 얼굴이 봐도 조금 창백하고, 이래서 과하게 이렇게 막 소통을 하는 약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풀어주는 약을 썼는데, 환기도 조금 쓰고, 사람이 좀 풀어지는 경기가 있어서 당기도 쓰고 인삼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반화도 쓰고 사인도 쓰고 했는데 계속 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 약을 썼나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 자꾸 설사를 한다고 그래요. 어지럽다고 하는데, 어지러운 것도 뱅뱅뱅 도는데 이 사람은 매일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포인트를, 처음에 이 환자를 봤을 때 포인트를 막힌 거다,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격렬하게 그렇게 막 흔들리니까 막히는 거다 생각해서 일단은 풀어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약이 효과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래 왔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환자 보고 어머니 이 약이, 그런 약이 또 소화도 안 된다는 거야. 약이 소화제가 많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머니 내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순전히 소화제입니다. 이게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어머니는 약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다고 이 사람이 뭐 윤제를 많이 써야 될 상황도 아니야. 고민을 하니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제 막혀가지고 기운이 위로 뜨는데 밑에는 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새어나가고 설사를 계속하고, 사람은 조금 풀리는 듯한, 힘이 없는 듯한. 이럴 때 한미를 쓰는 건가? 그럼 잡아주기는 잡아줘야 되겠는데, 이게 다른 어떤 삽제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용물 모래를 제가 좀 썼어요. 그래서 결과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았다는 게 아니고, 나았으면 내가 저거라 하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경과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의미를 그래 판단을 해보니까, 한미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다, 그런 거고. 오늘 이제 약을 쓸 고민은 나중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순전히 쓰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달리기 초반에는 막 열이 나고 덥고 막 우통 벗어 제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럴 때에는 확실히 시원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영이한테 한번 내가 질문을, 일반인이 아마 이래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봉사가도 이래 물을 수도 있고, 선생님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따뜻한 걸 먹어서 이열치열로 해서 여름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뜨거운 거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면 진정이한테 내가 물어볼게. 여름에 따뜻한 거 좀 먹고 싶나? 아니요. 찬 거도 충분하지? 찬 거 먹으면 시원하니, 아이고 이제 좀 더위가 가신다. 근데 분명히 옛 어른들은 이열치열이란 말을 만들었거든.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어떻게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덥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허. 바깥에 기운이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땀도 나고 어? 답답하고 음. 막 덥고 어. 그래서 이제 내 몸도 뜨겁고 열이 난다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바깥의 기운이 그럴 뿐이고 아버님 몸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 맞다. 이 얘기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무나. 뜨거운 날씨에는 찬 걸 먹는 게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시원하잖아. 먹어본 거 알잖아. 근데 계속 먹으면 옛날에 무슨 사우디 이런데 노동 같은 사람 직접 본 건 아니고 얘기했잖아. 너무 더우니까 더운지 모르고 갔는데 더운데 막 건설한다고 그 앞에서 하니까 너무 더 항상 얼음물을 달고 살았다. 일하면서는 얼음 계속 견디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 위장이 다 상해가지고 그걸 한참 고생을 했다고. 처음에는 이제 좀 식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과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생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아니요 맞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얼음물 때문에 상했을까 아니면 열에 계속 노출돼서 상했을까? 둘 다지. 둘 다인데 어디에 비중이 좀 있을까? 얼음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될까? 이 얘기가 아까 한미와 고미의 얘기에 연결선상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여름에 이렇게 막 뜨거운 어떤 예.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버티는 게 가을, 봄을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사는 거하고 다른 어떤 네네. 버틴다고. 그렇죠. 예. 이 어떤 이런 네. 바깥에 기분이 견디는, 생기니까 그렇죠. 부딪히면서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힘까지 막 써야 되는. 되게 에너지가 막 소모가 되겠죠. 예. 그런 데서 어떤 이게 흐드흐드한 상태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네. 그걸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네. 계속 먹다 보면 속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네네. 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은 나는 전자 열이 바깥에 열이 좀 감소점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힌트에 고미와 한미의 차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달리기 좀 할 때는 열이 나기 때문에 더위 시원한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식혀지고 냉각기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열에 버티다 보니까 이 열이라는 게 외부의 열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열에 의해서 내 몸이 닳기는 거예요. 닳기는 거. 소위 말하면 내 몸 자체에서 어떤 이 열 때문에 내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실열같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에너지가 이제 떨어진다. 계속 열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우디 사람들은 그분은 내가 짐작하기로는 계속 땀을 흘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위 말하면 양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물로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찬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 소모를 보충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게 되거든. 내 에너지는 점점점 약해지는데 찬물로는 이제 찬물도 해결 못하고 내 에너지도 생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고미가 아닌 한미 같은 걸 써야 돼요. 이미 내 몸은 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몸은 풀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리기를 해가지고 열나고 벌겋게 돼가지고 한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해야 되는데 한 42km를 뛰었다고 봐요. 아니면 100km를 뛰었다 봐요.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상당히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상당히 열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열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돼요. 삼계탕 같은 걸 먹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거 몇 잔 먹으면
좋지. 에어컨 있어도 좋고. 근데 있어 보면 할머니들은 조금만 지금 이 시절에 할머니들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한 1개월, 한 달 정도는 버티다가 여름에 이제 2-3달 넘어가니까 거의 극한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지쳐있고 풀어지고. 이럴 때도 그렇게 고미를 쓸 수가 없어요. 고미가 필요하지만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과 함께 해야만 이게 이 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이 고미와 한미의 차이입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떤 약을? 부자를 써야지. 부자왕년. 부자왕년. 부자왕동. 부자를 써야 돼. 보면 이게 생기가 어쨌든 이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위도 많이 타고, 그 표현하자면 추위도 많이 탄다. 더위 추위도 더 많이 탄다. 그럼 더위에 이제 물어봐요. 더우면 어떻게 해서 힘들어요? 예를 들어 더워서 땀이 나서 힘들어요. 실제로 생기가 그 더위에 그 열기에 이제 열기가 강하니까 이게 내 생기가 못 나가니까 막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생기 약한 사람들이 사우나 못 들어가고 막 뜨거운 물 들어가면 어지럽고 차가운 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포가 생기고 약간 얼굴 보이고 이런 느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 더위에 아유 더워 죽겠다 더워서 내가 뭐 힘들다 이래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찬 거 먹으면 아까 고미를 먹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한미나 이제 부자나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자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진짜 차가운 물 안 먹어요. 그래 따뜻한 물 먹는다. 따뜻한 물 먹어요. 차도 따뜻한 차 먹어. 차 먹는다 차. 그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일수록 갈증 난다고 차가 안 먹는다. 태국에는 냉면 이런 게 없다더라고. 무조건 뜨겁게. 왜 따뜻하게 먹는다. 라오스에는 맥주에다 얻는다. 그거 좋은데, 그지? 라오스. 걔들은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한 잔들 하십시오. 황금입니다. 황금. 예, 가장 비싼 한약재 황금. 개그입니다, 개그. 개 조크. 예. 네. 미안하다, 진영아.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된다. 개문교 다음으로. 개문교와 비교할 수는 없다. 며칠 전에 한번 육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육기? 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뭐 사시도 있고 네. 오행도 있고 육기도 있고 칠정도 있잖아요. 네네. 숫자 같은 거 생각하면서 일단 기본은 사시고 네네. 사시에서 이렇게 약간 가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시에서 사이사이를 생각하면 장화가 들어가고 네네. 육기에서는 왜 서가 붙였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오행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 화에다가 서가 하나 더 붙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에서, 열이 두 개입니다. 예, 한에서 뭔가 더 찬 게 붙은 게 아니고 네네. 화에서 서가 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저는 지구온난화가 생각이 나고 예. 지구온난화가 이게 인류한 진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추우면은 인간이 불을 발견한 다음에는 뭔가 요소시키면은 열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운 거에서 버티려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기온을 떨어뜨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에어컨 같은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가 불을 발견한 다음에는 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서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도는 올라가서 사람 몇백 명 죽는다고 그러죠. 몇천 명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육기에서 서가 추가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도 뭐 그 고전들을 다 읽어본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육기라고 해가지고 풍한 서습조화, 그러니까 서와 화를 같이 말한 게 한의학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역이나 이런 데는 화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뭐 그래서 이게 어떤 소위 말하면 좀 주단계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론의 베이스가 됐나
뭐 저는 뭐 우선순위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관여한 거 아닌가. 그냥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모카토금수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냥 균등하게 분류가 되는데 너무 화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 교과서 배울 때는 화와 열의 차이도 배우거든요. 화는 어떤 것이고 열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열을 굳이 그렇게 두 개로 엄밀하게 나눌 거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오행은 이제 음양 오행은 어쨌든 우리가 이론이나 이치나 이런 게 있는데 6기로 넘어가면서 6기를 가지고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오장육부, 육부 뭐 이제 12경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6으로 나누는 어떤 형태들이 한의학에는 있죠. 남, 소장, 위장, 대장, 강강, 그다음에 뭐지 삼초. 삼초. 그럼 삼초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무형의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루가 얘기했던 거 일부러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들을 서와 하가 그렇게 중요할까? 군화상하의 어떤 개념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상대적인 어떤 화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 이런 느낌들. 근데 이제 의문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6기에서의 어떤 서화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때 이루가 그 소병에 걸려봤다 이야기. 예. 이게 좀 진짜 양상이 좀 다른 어떤 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병의 관점에서 기를 외감을 보기 위해서는 서라는 개념이 좀 추가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는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화와 설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들 황금 드셔보셨어요? 네. 그래, 이건 너무 묽게 한 거 아이가? 황금 되게 쓴데. 그래. 좋아하는 거 쓰는 거 그래, 좋은 거 쓴다. 약재 좋은 거 쓴데. 그럼 잘 안 써가지고 제일 좋은 거 쓰는 좋은 거. 속성은 두꺼운 거 이런 거 아이가? 속성은 풀은 이제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남는 게 속성은 풀이거든. 두꺼운 거는 이제 그 썩기 전에. 썩기 전에. 굵은 거. 자, 황금에 대해서. 다릴 때 냄새도 되게 구수한. 이게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뭐냐면, 그 상한론에 보면 부자사심탕 조문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황금. 요게 황백. 황백을 두 가지 다르신다고. 내가 그래 적었나? 황금, 황백. 황금. 알고 있다. 전탕법이 다르다. 네, 지금 얘기할 거예요. 부자사심탕이라는 처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자를 다립니다. 부자를 다리고, 다리물을 제껴놓고, 이제 황금, 황륜, 황백, 사심탕 재료를 끓는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황금, 황륜, 황백 재료를 넣습니다. 이제 계속 끓이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그래서, 불 끄고 넣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데친다 개념이죠. 살짝 데치는 개념. 그거하고 아까 부자 한 거랑 네, 같이 섞어서 이제 부자 사심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사심탕은 분명히 약성 이게 보면 진짜 어떤 부자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약 재료는 부자만 있고 따뜻한 약은 황금, 황륜, 황백이 찬약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했는데 전탕법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전탕법에.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조문에 보면 사심탕에 관련된 조문들이 많은데 거기에 누락된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사심탕을 쓰는 거에는 이런 전탕법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부자 사심탕에만 나와 있는데 아마 사심탕의 개념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왜 그런 추측을 하냐면 이
먹어보면 상당히 지금 고미로 억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심탕에 쓰는 게 보면 결흉, 그 다음에 비증, 답답할 비자, 네. 병질부에 안일부자 들어간 비증에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병이 발생하냐면 병발어 양자 입안하지 위결흉 양병일 때 의사가 합법을 잘못 써가지고 이 겉에 있는 이 양병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치로 인한 그게 결흉이고 병발어 음자 입안하지 이거는 이제 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음병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치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면 사기가 갇혀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돼. 근데 갇히다 보니까 열은 나거든요. 열은 나는데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고민은 푸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 열이 더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마 이런 전탕법에서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분명히 고민은 쓰되 뭔가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상한론에는 열을 푼다는 개념은 시효밖에 없어요. 해결 재번하는 소시효탕 시효밖에 없는데 이 개념 말고는 사심탕의 이런 개념을 좀 가볍게 경쾌하게 고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일단은 황금부터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 먼저 황년 황금 사심탕 펼쳤죠? 여기 보면 원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금계에 보면 262조 열병의 면적, 구난, 심중통, 욕구, 맥, 홍이, 삭, 차, 열사, 우심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순전히 열병입니다. 열병. 보면 이제 면적, 구란이라고 하는 거 보면 위심의 열입니다. 위심의 열. 그러니까 황년이라는 걸 씁니다. 심중통 이런 것들도 보면 뭔가 이제 심흉중에 갇혀가지고 딱 막히니까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열로 나타나고. 구라는 것도 위장이라는 게 어떤 딱 갇히면서 다기다해라는 게 갇히다 보니까 이제 스별이 확 생기는데 고의 어떤 이제 그 스별이 역상하면서 생기는 거. 전부 다 어떤 순간적으로 기운이 갇혀가지고 갇혔을 때 어떤 생기의 반응이 확 극렬하게 나타나는 마치 생선이 그대로 있는데 딱 잡으면 파라락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떤 스별의 어떤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치료법이 두 가지입니다. 갇힌 거를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떠오르는 거를 진정시킬 것이냐. 차이는 환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이 많이 뜬다. 지금처럼 얼굴이 벌겋고 입술이 막 짓무르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이럴 때에는 당장에 지금 열의 스별이 지금 확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스별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같은데 자꾸 답답하다고 하고 얼굴은 갑자기 창백한 것 같고 기운이 안 막혀가지고 그런 거 이럴 때는 이거는 막힌 거다. 통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는 반화 같은 거 이런 거를 위주로 가는 거.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드러나는 게 스별로 드러나면 스별을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는 풀어주는 거죠. 선택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상황이지만 환자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가지고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금이라는 거는 저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생선 딱 잡으면 두두두두 하듯이 순간적으로 뭔가 확 떠오를 때 벌겋게 되는 그 상황을 황금이 이제 진정시켜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황금탕. 자, 뒤에도 한번 보기나 볼게요. 황금탕. 그 정도 하려면 조금 더 써야 되겠다. 그죠? 예. 저 오늘 좀 덜 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한의원 가서 한번 다려볼게. 나도 한번 다려보고. 그 다음에 황금 대조 작약 감초. 여기는
이 황금탕을 보면 약들이 주로 어떤 약과 이제 많이 쓰고 있냐면 단아, 작약 이런 것처럼 좀 맑히는 듯한 느낌의 약들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제가 다 안 찾아봤는데 상당히 상한론에는 황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황금, 황년, 황백 중에 황백은 거의 안 쓰고 황금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황금과 함께 황년 조합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심위의 병이 상당히 많은 거죠. 심위의 병이. 황금탕은 태양여 소양 합병에 자하리자 여 황금탕이라. 이거 다 해설하기는 그렇고 이 조문 해설 읽어보면 제가 오늘 수정해서 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이건 여기에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태양과 소양은 모두 양병이므로 이게 합병해서 함께 발병을 합병하면 양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병 하나, 소양병 하나는 다 견딜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양병이 두 가지나 이렇게 합병이 돼서 나타나니까 내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리가 우리가 찬 거 먹어서 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뚫고 나오는 거, 뚫고. 마치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리입니다, 하리. 폭주하박 같은. 뚫어져가. 이게 내 몸이 에너지가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찬 거를 먹고 배가 아파서 한습이 생기면서 나오는 이런 병이 아닙니다. 태양병, 소양병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황금탕이랑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니까 이 대장에도 분명히 수별이 있을 것이다. 황금과 작약을 같이 조합을 딱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감초대조는 그거를 좀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면서 이제 진액을 좀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 그래서 황금의 의미를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약성가를 안 받네요. 작약이 수별이라는 작약은 수별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대장에 열을 좀 진정시키기 거두는 약이야. 이게 뭔가 현재 나타나는 병이 빠져나가는 병이니까 거두긴 거둬야 되는데 좀 서늘한 약으로 거두는 약이 어떤 게 있을까? 황금 자체만으로는 거두는 힘은 없어. 용이가 거두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산미를 좀 쓰는 거지. 약성가 잠깐 이거 보고 해야지. 내가 깜빡했네. 약성가에 보면 황금을 고한하다 돼 있고 고사, 폐화 이게 이제 고라는 말은 이제 속 썩은 풀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되면 이게 몇 년, 한 3년인가 지나면 안에 속이 썩는다네요. 그런 이제 황금은 폐화를 잘 치고 자청대장, 자라는 거는 이 속 썩은 풀이 되기 전에 뚜꾸반 거, 그거는 이제 대장의 수별을 잘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황금은 그냥 어림짐작해 보면 이제 그 좀 속 썩은 풀 되기 전에 그런 거 좀 묵직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황금을 쓰고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이 황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소시오탕 계열입니다. 소시오탕이 시호, 황금, 인삼, 바나, 감초, 생강대죠. 그래서 소시오탕을 내가 가져와서 해설을 하려다가 그럼 오늘 진도 못 나가요. 소시오탕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바나 사심탕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나 사심탕이 거의 비슷한데 황년이 들어가고 시오가 빠진 그 다음에 이제 약성의 어떤 그람수의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바나 사심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해설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지금 반응이 설사를 시키고 하면서 안에 굉장히 어떤 격렬한 어떤 수별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약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부위가 위장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황금과 함께 황년을 같이 조합을 합니다. 황년은 쓰는 거 보면 확실히 위에 연관되어 있는 게 확실히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맑은 거 한번 먹어볼까요? 설사 나고 이럴 때 주양은 이렇게 해서 그런지 찬 걸만 쓰기는 좀
따뜻한 게 있어야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따뜻한 약은 없잖아요. 여긴 없지. 양병이라서. 그런 병이라서 없는 거야. 그런 병이라서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폭주 하박같이 이렇게 퍽퍽 이렇게 터지는 설사들 뭐 아무것도 이제 격렬하게 은은하게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막 격렬하게 아프면서 그런 거 통증은 없어 별로. 그냥 쫙 쏟아지는 거야. 그게 이제 스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쏟아지는 양상을 보고 유출하는 건가 아니면 쏟아지는 양상과 함께 환자를 보면 멀겋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한의사가 폭주하박을 한 경험이 있다. 자기. 황금이라고. 예, 맑게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100도씨에서 불 끄고 한 15분 정도 담가뒀나? 아까와 다르게 상당히 경쾌한 맛입니다. 상당히 경쾌한 맛. 약간 꿀쭉꿀쭉하게. 그러니까 경쾌한 맛이 상당히 많네요. 고미가 그렇게 세지 않네. 그렇네요. 내 황금도 나도 예전에 산 게 그대로 있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양병으로 병을 내원한 사람 좀 드문 것 같아요. 항상 따뜻한 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양병이 많지가 않아. 나도 봤으면 좋겠어. 응급실에 가면 많을 텐데, 응급실에. 갑자기 격렬하게 나타나는. 예. 가만히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확 이렇게 되는. 뭐, 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통증도 격렬하고, 갑자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황백. 약성가 한번 읽어볼까? 진영이 한번 읽어보자. 나도 한 템포 시작. 황백. 천천히. 뭐지?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런 것도 돼? 황백 고한, 췌장 강화, 혈치루하, 음식 개각. 황백은 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췌장 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췌장 강화. 열을 제일 잘 내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의미를 보면 이게 열 내리는 게 처음에야 뭐 대왕이거든 이런 거 쓰면 잘 내리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열이 잘 안 내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른 약들이 잘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제일 잘 내린다 이런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제 미리 먼저 할 얘기를 하면 황백을 쓰는 어떤 의미는 실열에 의한 어떤 그런 열이긴 하지만 상당히 뭔가 어떤 병정이 지속되었고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이 백두홍탕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질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아까 이제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위장이 어떤 그 막혀가지고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이런 초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어떤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계속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지하철을 딱 내리고 걸어오는데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왔을 때보다 상당히 날이 어두워졌다. 이거를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와 덥다. 이거를 느꼈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 대략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황금, 황년, 황백 중에 뭘 쓰지? 고민해 보니까 이런 날씨에 황금을 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열이 여름을 거쳐오면서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막바지에 상당히 괴로울 정도로 지금 열이 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최근에 상당히 열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이럴 때는 황백이라는 약을 가지고 열을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로 췌장 강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예시는 백동탕 하면서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치루화, 이게 치질로 이 피가 나오고 뭐 이렇게 세고 한다는 게
치질도 가만히 혈관이 있다가 갑자기 뽕 튀어나와가지고 피가 쫙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상당히 시달리고 하다 보니 마지못해 혈관이 붓고 한 거지 갑자기 감기처럼 갑자기 외감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병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달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열반응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음식계가 그 음부 같은데 이 헐고 진물나고 가렵고 벌게지고 이런 것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떤 수별이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사액기탕이 황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더위에 상당히 시달리는 그 군제가 황기양이에요. 그 다음에 창출, 황백도 창출, 백출도 들어가고 택사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당귀도 들어가고 몸의 부위로 말하면 좀 하초에 그런 것도 같기도 하죠. 네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이게 하초 부위에 병이 난다는 게 상당히 이게 이 음적인 부위거든요. 그래서 금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눈병 이런데 황백 잘 안 씁니다. 머리 이런데 그래서 상한눈에는 병이 격렬한 어떤 상황이 많아서 그런지 황백 쓰는 일은 잘 없습니다. 자, 백두홍탕 보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열리하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무의당쌤 자제분이 치질이란다. 이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드님께서 이질이 걸렸는데 제일 처음 계속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하다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래가 무거워가지고 똥은 나오고 싶은데 화장실 가면 똥은 안 나와가지고 아랫배는 아파 죽겠고 계속 설사가 나오고 이게 거의 화장실에 계속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만 하는 근데 느낌은 계속 빠질 듯한 이게 사람이 계속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사람이 옆에서 보기 애처롭고 그 다음에 계속 설사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이 됐다고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이게 이질이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때 이제 만드신 게 그 처방이 의감중마의범이 있습니다. 이질 치료하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순전히 보약입니다. 육종용 군제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게 이 시간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백두홍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진피, 황련, 황백, 백두홍 이게 전부 다 찬약이지만 특히 이게 단순히 황금 쓸 때랑의 어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초 부위에 나타난 병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생기가 상당히 이게 시달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나타나는 어떤 열 그런 상황에 이 백두홍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 막 앞으로 현실 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이런 건 어떤 수로? 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장이 좀 그러니까 후박 같은 걸 그렇대. 후박으로 통해줘야지. 고미로 진정을 시키면서도 후박의 그 통하는 힘으로 통해버려야 돼.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 백두홍탕에 황금, 약성과 황금이 나와야 될 때고 황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출판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교정을 본다는 게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시고 도저히 약물에서 고마해라.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먹어봐야지. 안 먹어보고 떠들었네. 와, 이런. 백동탕이요? 아니. 황백. 황금을 이제 2번 먹고 하나는 황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더 쓰다. 더 쓰다 이거. 황백이 제일 쓰네. 당연히 제일 쓰지. 황령이 제일 쓴가? 내가 원래 오늘 황령 하려다가 다음 주에 그 호황년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도 같이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내가 일부러 오늘 뺐어. 그렇죠. 입에 오래 남는다. 그런가? 이거 쓰다 이거. 묵직하네. 묵직하네. 황금은 경쾌하네. 결승기 황년도 요거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네, 훨씬 가볍네. 네. 그래서 4초로 가겠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 그 보약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여름에는 황백을 조금 써야 됩니다. 이게 열이 자꾸 이제 어르신들은 자꾸 뜨거든요. 그냥 얼굴은 붉게지고, 사람은 풀어지고, 식은 땀 막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환기 같은 걸로 거두기도 하고 기운도 보충하고 다 하지만 그 열기를 잡아야죠. 맹문동으로는 다 안 됩니다. 맹문동도 쓰면서도 황백을 그 한 5분 정도 살짝 써주면 그 열이 살 가십니다. 전에 진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무릎 아프고 이렇게 욱신욱신 황백 쓰잖아요. 황백 씁니다.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여름철에 이렇게 막 빠졌고 막 할머니들은 진짜 이렇게 막 그 약간 욱신욱신하면서 온몸이 이렇게 아픈 느낌이 있잖아요. 먹었어. 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황년 다음에 할 건데. 예. 되게 궁금한데 왜 황년하고 사심탕에 황년하고 황금만 지금 있는 겁니까? 예. 이게 판본이 좀 다른데요. 여기에는 안 적었나? 대왕, 이제, 그냥, 지금 강평본에는 그냥 사심탕 이래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린고본에는 이런 식으로 황년, 황금만 있고, 또 대왕, 황금, 황년, 이런 것도 또, 대왕, 황금, 대황, 황년, 황금, 사심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두 개만 딱 있더라고요. 황년하고 황금을 같이 쓰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위적으로 보면 심위의 어떤 병입니다. 심폐위, 그러니까 상중초의 어떤 열이 갇혀가지고 나타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뭔가 이제 확 열이 순간적으로 열이 확 위로 뜰 때에는 황금 같은 게 확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위가 어떤 위와 관련된 부위는 황년 같은 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황금과 황년을 조합해가지고. 자, 이거보다 쓴맛이 더 오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음 주에 그거는 비교해 봅시다. 자꾸 까먹어서 자꾸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미소 선생님, 미소 원장님, 혹시 요즘 구안화사 많이 안 옵니까? 요즘 구안화사, 오래된 구안화사가 있긴 한데. 오래된 구안화사. 구안화사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긴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최근 발병일이 최근인 사람이 3명이 달아서 이제 한 명 오고 한 명 오고 한 명 와가지고 요즘에 그렇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희 한의원에 온 건가 궁금해가지고 잠깐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근육이 굳어지든 처지든 근육이 실제로 되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죠? 이걸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이제 말도 안 듣고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입안도 감각이 얼얼하고 어떤 사람 심한 경우에는 이 피부의 감각도 좀 둔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경이라고 보는데 신경은 약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막히거나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주로 이제 신경이 내실까 또 항우울제 이런 계통을 먹는 사람들도 보면 감각이 둔해진다, 어둔해진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 그게 이제 얼굴도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들 구안화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지나면 이렇게
완전히 침이 흘러요. 마음은 또 괜찮고, 침이 흘러요. 아니, 먹먹해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게 그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신경을 써서 약해지든, 약해지든 막히든, 원인은 뭐, 실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통안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시체는 잘 못 본 거. 어떻게,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아니면 뭐 병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나타나는 거는 결국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근육이, 감각이 이제 뭐 이게 힘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병리를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자, 팔다리가 순간적으로 이제 근육이 힘이 없고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하고 이 경우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아니, 아주 우스를 쉬워서 그러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쉬워서 너희한테 질문하는 거야.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대요. 딴 게 없잖아. 이 근육이 힘이 없고, 감각이 좀 둔하고, 제대로 잘 안 움직여주고, 하는 건 똑같잖아. 근데 이제 팔다리에 나타나느냐, 얼굴에 나타나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구안화사를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안화사를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구안화사 따로 뭐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요런 상황인데 부위가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위가 더 광범위해지면 더 큰 병이죠. 뭐 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디스크 왔다고 디스크 공부를 쫙 해야 되고, 뭐, 이 구안화사 공부를 쫙 해가지고 전혀 어떤 별개로 해석할 게 아니라고요.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네. 감각도 둔하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데 이게, 부위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 뭐, 전체적인 약은 비슷한데, 부위로 가는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부위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위는? 얼굴은 위에 경락입니다. 경락.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는 중추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이죠. 이 위장 경락의 어떤 가지입니다. 가지. 겉에 어떤 위장 경락이 주관하는 경근 뭐 이런 표현이 하면 맞겠죠. 그 부위가 어떤 감각이 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게 이게 어때요? 이게 잘 안 움직여. 소위 말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잠자니까 생기가 컨트롤이 안 돼. 못 가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는 여기 뭐가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혈이 이게 다채롭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확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호가 안 가는 거잖아. 신호가 갑자기 신경 전달이든 뭐든 이게 신호가 안 가는 거잖아.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하는 이게 전달되는 게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혔구나. 얼마나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막혔구나. 그럼 막힌 게 풍안에 의해서 막혔다면 내 어떤 에너지는 상당히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탁 막혔구나. 그럼 외부 요인만 잘 몰아내주면 이게 잘 가겠죠. 그때의 어떤 환자를 보면 상당히 어떤 에너지가 있어 보일 겁니다.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과로를 너무 한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면 탁 됐으면 기혈 소모를 너무 많이 한 상황에 보면 상당히 사람이 지쳐 보이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아, 막혔는데 기혈도 약하네. 우리가 구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타나는 부위가 근육 부분이니까, 아, 끝에 근육 이런 걸 좀 소통시켜주고, 그 다음 보면 이게 막히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환화사 환자들 보면 처음에 좀 붓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약간 펑퍼짐하니 붓습니다. 약간 찌꺼기, 이게 축 처져 있으면서도 약간 부은 듯한, 좀 막혀가지고 순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찌꺼기가 쌓이는 거야. 청소를 해주면서 해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여기? 단어 어떻습니까? 또? 천호. 천호는 조금 한습이래가지고 딱 굳어야 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석창포는 너무 약해. 오히려 반화 썼으면 반화 형님이 하나 있는데 남성이 그런댔습니다. 그러니까 막혀가지고 풍담이 뜨니까 붙는 거예요. 천호는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돌을 다 깨야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 막혀있는 풍선 그 줄기만 통해주면서 찌꺼기를 싹 빼면 되겠구나. 남성이 있는데, 반한 남성.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관련된 거니까 얼굴에 가도록 해야 되니까 양면경근에 가는 약을 써야 되겠죠. 양면경근에 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백강자는 어디든 가. 양면경근에 관련된 약은 아니에요. 회기하는 약들이 있는데, 회기. 갈근, 백지,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양명경근에 가는 약. 그지? 이런 게. 가겠지, 뭐. 위경락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겠지. 근데 이제 갈근보다 백지라는 게 풍사를 없애거든. 백지가 좀 더 낫겠지. 그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환자를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이제 3명의 환자가 왔는데, 처음 환자가 다 할매인데, 얼굴이 딱 막혀가지고 이제 막 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표정을 딱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 병이 딱 왔는데, 신경을 되게 썼대요, 한 3차에. 쓰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심장에 어떤 그게 열이 나타나나 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을 쓰면서도 이 사람은 좀 청심을 좀 시켜야 되겠죠. 청심. 그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 병리는 제가 요거 얘기했고, 황년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이제 확 됐으니까 황년 이런 게 좋잖아. 황금, 황년 이런 게. 그런 걸 같이 좀 해가지고 이제 따르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환자들이 병리 자체는 이래 오는데 되게 어떤 이 병에 의해서 공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공포가 와요. 이 치료가 상당히 초반에 우선시돼야 됩니다. 병리는 이렇지 해가지고는 이 보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데 강활 이런 게 좀 좋습니다. 강활이 서근, 활골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아. 근데 그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음의 병을 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처음에 청심하고 안심시키는 거를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위경락과 이런 거에 가도록. 아마 예전 사람들은 좀 뚝심이 있고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잠 잘못 자고 순전히
산대자고 해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신경 쓰고 초조불안하면서 순간적으로 기운이 음식을 착 잘못 먹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공포가 오면서 딱 막히는 기체가 되면서 그 찌꺼기들이 위경나게 찌꺼기들이 한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지금 90%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머니 하나는 처음 환자가 한 50%쯤 나왔을 때 왔는데, 이 사람은 붓기만 붓고 붉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잠을 못 자. 평소에 잘 자다가. 이 사람도 어떤 건물 문제 때문에 이래가지고 며칠간 어떤 고민을, 마음을 되게 쓰다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기체를 좀 풀면서 찌꺼기를 잘 없앱니다. 심장도 좀 칠정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백지, 이런 거를, 남성, 다나, 백지, 강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당쌤 여기에다 홍화를 좀 넣으셨어요. 홍화가 이제 자기가 먹어보니 활혈하는 약 중에 이게 굉장히 경쾌한 약이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 겉에 잘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놀래고 하면 식단뿐만 아니고 어혈도 이 얼굴에는 혈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 분명히 여기 어혈이, 눈에 안 보이는 어혈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무의당쌤이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그 디테일함. 그래서 홍화 같은 것도 좀 쓰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들,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런 약재들이 보면 순전히 강할, 방풍, 독할 이런 식의 오약, 이런 식의 약이에요. 그런 거와 함께 기체라든지 어떤 푼담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는 약들을 그렇게 쓰면 치료가 잘 됩니다. 초기에 대부분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람세이 헌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패해서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경우는 병이 극렬하게 온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병이 심하게 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거풍지제만 씁니다. 요즘 사람들의 어떤 병리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기거풍탕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다 보니 이게 아마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불안, 초조, 근심으로 인해서 내 생기가 약해지고 해서 온다는 그거를 잘 의미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삼이라든지 육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귀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한테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자. 그리고 이 약을 이렇게 쓸 것이다. 한 2제 정도 쓸 것이다. 잘 따라와 달라. 매일 좀 치료를 해달라. 하면 환자분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게는 제가 100%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3명이 좀 경과가 좋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극심한 환자를 못 봐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팔다리 있는 거는 이제 팔다리로 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병이 어떤 그 상황이 딱 막히면서 근맥의 어떤 그 유통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하면 착착착 넓혀 나가면 됩니다. 요즘도 사양 있으면 좋지. 좋지. 나도 쓰고 싶다. 어머니 약한제가 300인데 한 2제만 좀 같이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하면 나도 300밖에 안 합니까? 그럼 네. 머리가 붕어인데. 나도 상당히 하고 싶다. 좋은 성향인가 보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구아마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한쪽을 계속 실룩실룩 하시는? 떨리는 거. 풀마다 가는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실룩실룩 되는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때 맹상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할아버지께서 3개월 전에 아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이 막 올라오면서 정수리에 무슨 수포 같은 게 생기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가만히 있는데 코피가 나고 어이구야.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을 때 뭔가 열이 좀 올라오고 그렇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75이신데 가만히 있는데 코피가 날 정도면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막 음체가 돼요. 네. 음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몰린 거지, 몰린 거. 그 피가. 이후로 그리고 막 여기가 왼쪽 여기가 슬룩슬룩거리고 나고 근데 본인이 그걸 인지는 막 잘 못하시는 근데 뭔가 제 생각에 그냥 슬룩슬룩하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뭐였냐면 약간 여긴 한쪽은 되게 굳어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구아나사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나고 요거 스포 나고 너무 뜨거운다. 말을 만드는 말을 그렇게 코피 나고 스포가 나서 막 진물이 나는 거 머리에 빠지고 여기까지는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시들거리는 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아마 이제 그 아내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어떤 원인이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수포가 생기고 머리가 빠졌다를 먼저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저도 말해도 돼요. 오, 편하게요. 3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제가 너무 약간 황당하고 뭔가 막 어이가 없고 하니까 뭐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황당하다는 어떤 표현보다는 그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고 우리 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엄청나게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안 생기겠어. 갑자기 자기가 보는 분명히 3시간 전에 멀쩡하던 사람이 그 3시간 동안 그 변화하는 걸 옆에서 다 봤을 거야. 갑자기 뭐 가슴이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식은땀이 난다. 내가 그런 환자 봤거든. 내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할배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내 환자가 아니야. 그냥 양방에 접수했어. 근데 그냥 괜시리 눈이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왜 오셨어요? 하니까 배가 좀 아프다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양방 환자가 보고 있는데 왜 접수를 하고 접수 앉아 있는데 이게 하고 식은땀 좀 풀리는 거야. 직원들도 뭐 강사들도 아무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1번 배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저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옆에서 갑자기 강사들 달려오고 막 갑자기 CPR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30분 안에 돌아가셨어. 뭐야 이거 내가 갑자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다 봤거든. 저 할아버지 그냥 배만 치면서 살살 왔는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대동맥 파열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였어.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랬겠어. 부모 그 가족이 보기에는 엄청난 그 공포와 놀램, 공, 이런 게 아마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기운이 순간적으로 확 긴장이 되면서도 막 이래 되거든, 이렇게. 뭐 수포라는 게 찌꺼기잖아. 수분, 찌꺼기니까 이게 뭔가 뜬다는 쪽이 막 뜨는 거야. 그럼 머리는 왜 빠질까? 뜬면 다 빠지나? 발모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 고미와 한미 얘기야. 만약 젊은 사람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놀래도 참겠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감정을 내 어떤 에너지, 양기가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야. 몇 살이?
일은 다 아마 말은 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집에 가서 팬티로 유정이 된다든지 갑자기 밤에 설사가 나온다든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니한테 말 안 하겠지. 그것처럼 뭔가 빠지는 듯한 이게 아마 항문이 빠진다든지 그런 게 아마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그냥 뭐 놀랜다고 머리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 비면 위로 더 잘 뜨거든. 이 아래쪽이 약하면. 자, 그런 상황에 얼굴이 실룩실룩실룩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는 요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영양분이 안 가서 뭔가 정지가 된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잖아. 그 병리는 그런 건데, 그 실룩실룩실룩 하는 거는 무슨 병리지?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죠. 같은 어떤 상황인데 움직이는 건 뭘까? 실룩실룩실룩. 적지가 잘 안 돼. 그렇지. 맞아. 아예 이게 탁 분리되면 안 가, 아예. 그러면 이제 안 가니까 이제 거기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나뭇잎들이 다 시들고 썩을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붙었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툭 이렇게 갑자기 어떤 그런 반응이 툭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기운이 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막혔다가 떨어졌다가 막혔다가 떨어졌다가 막혔다가 통하다가 이 모습이 움직임이잖아. 움직임. 여기 기운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딱 아예 불통이 아니고 기체같이 이렇게 가다가 좀 어떤 게 좀 막힐 때는 이렇게 되다가 괜찮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런 거잖아. 이게 완전히 막힌 건 아닌데 기운이 여기 막혔구나. 찌꺼기에 의해서 기운이 막혔구나.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 그것까지는 되지. 그러면 요거는 이 기운을 통해 줘야 되겠다. 행기하면서도 찌꺼기가 있을 테니 이 행기도 이 기체를 풀어야 돼요. 기체를. 약 쓰나 거기? 거기 뭐 약은 안 쓰나? 보험약 그럼 뭐를 좀 쓰면 좋겠노? 뭐 좀 한계가 있다. 보험약은 무슨 약들을 좀 쓰면 좋을까 이럴 때. 반화가 좋다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꽉 막혀가지고 한 경우에 좀 더 맞고 그런 데는 이제 맑히면서도 기운을 통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있지. 그러니까 반화가 더 좋지. 반화 들어가는 거 좀 찾아가지고 뭐 온당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감이 온당탕 이런 거 액기스 있을 수 있거든. 침은 담정격에 그다음 위경락이니까 위승한격 같은 거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하고 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되게 어떤 공포와 놀램에 의해서 경공에 의해서 기운이 찌꺼기들이 상당히 어떤 역상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이 약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막 떠가지고 아마 이런데 그 다음 위도 약했을겠죠. 그러니까 이 찌꺼기들이 이게 이런데 약했던 부위에 가서 막혀버려요. 점이 막 났다고 하셨어요. 지저분해진 거야. 전부 찌꺼기야. 내 봐봐. 얼굴에 전부 찌꺼기야. 찌꺼기야. 그 병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맑혀야 한다. 스포 잡히는 것도 뭔가 찌꺼기야. 수별 같은 게 확 떠가지고. 관악구 고운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보선한테 보내. 호선쌤이요? 그래. 니 치료할 수 있다. 담정격, 위성한격. 플러스 온담탕. 전 아직 예진만 해서. 아니, 네가 얘기해라. 이거 담정격 쓰면 좋아질 것 같아. 지나가면서 얘기. 아니면 네가 예진하면서 상향을 한 번씩 놔줘, 상향. 한 분만 집에 가겠다. 아니면 나오실 때 할아버지. 본전에 누가 의사들? 본사가 하는데요.
아니 이런 분을 막 다리가 저린다고 했다고 상공육폭으로 막 MP3를 막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걸 할 수도 있지 뭐. 저기 그건 너무 그걸 또 미워하지 마. 필요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병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느냐지. 그게 그런 건 틀린 게 아니야. 자, 이게 병리가 이제 그 환자가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생각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교수님 우리 예. 태음이라고 소양이 그거 합시다. 예. 자, 지금 뭐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지금. 그러지 마. 잠깐만요. 자, 리안노. 내가 어디 올렸는데? 그렇죠. 제가 우연찮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혹시 사상에는 어떻게 쓰나 이 찬약을 찾아봤는데 이 태음인한테 황금을 주로 쓰더만요. 이 태음인이 보면 뭐 여러 가지 병리가 있지만 제가 그 병리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병리가 스별입니다. 스별.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황금 들어가는 걸 다 가져온 게 아니고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뭐 마황 발표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전부 황금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마황탕 계열의 이런 상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스별이 개념인데 이 스별을 해결하는 어떤 자꾸 몸에서 어떤 스별이 많이 생긴다. 열이 많이 생기고 스별이 많이 생기고 이게 그 이유가 갇힌다고 보는 것 같아요. 표층에 갇히면 마황 황금 같은 걸로 풀어주면서 그거를 열을 좀 식히는 것 같고 간 쪽에 갇히다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열단소탕이라든지 청심연자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열을 어떤 태음이는 스별의 병리를 이제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여기에 보면 위 대장 쪽에 이제만은 간열 간대폐소인가 태음이는 간대폐소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나타난 지금 보면 황금 이런 거 보면 아마 대장이나 이런 어떤 의미로 좀 폐, 대장 이런 의미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음이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약을 쓸 때 보면 상한론에 보면 갈근 황금 황년탕이라고 갈근 금년탕 갈근 계림고본에는 갈근 황금 황년 감초탕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열단소탕이든 뭐 갈근 해기탕이든 다 그런 의미의 약들을 쓰고 그 다음에 소양이는 보면 보면 전부 다 소양이는 혈조해지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정혈 이런 것들이 마르고 해서 생기는 그럼으로 해서 열이 생기는 그래서 이 황백이라는 약은 소양인밖에 안 씁니다. 소양인에 보면 황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황백 이런 것들은 이 소양인밖에 안 들어갑니다. 즉 이재마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제 황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셨다고 하면 소양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내 몸에서 그 정혈을 태우면서 나타나는 그 열, 즉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백두홍탕이나 이런 거 이질에 한 것처럼 굉장히 허해지는 어떤 과정에서 마지못해 나타나는 어떤 몸에서 소모되면서 나타나는 그 열들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한다.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잘 간다. 그렇게 아마 소양인을 병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성향도 상당히 어떤 열로서 태우는 듯하고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이 갇힌 듯한 내가 마음에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안에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부글부글 하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습열이 생긴다는 개념으로 보고, 소양이는 소모를 한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활석고삼탕 같은 거. 활석고삼탕. 빼내고 건조하고 이런 약 같은데 어떨 때 쓰는 건지. 이게 설사를 할 때 쓴다. 설사. 물 잘잘잘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빼낸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빼내는 약은 택사밖에 없어. 활석도 수분이 있는 약이거든. 그 다음에 강활, 독활, 방풍 이런 것도 발산제지만 이게 상당히 윤한 약 중에 하나야. 마황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표음강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에 이런 약들을 써서 표의 그 음분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제 그래서 그 표에 있는 음분을 내려서 안에 모자란 음분을 보충한다는데, 이런 약이 아니야. 이런 약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자꾸 소모하면서 이 경맥들이 막히거든. 그러니까 막히다 보니까 안에서 열이 더 생기는 거야. 더 태우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맥들을 윤하면서도 통하는 약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조열이 안 생기도록. 조는 전부 다 갇혀서 생기거든. 국소주에 갇혀 생기기 때문에 사지 말단으로 이제 경맥들을 통하면서도 이제 공간을 넓혀주는 개념이야. 이게 뭐 발산제지, 이거는 하기제가 아니거든. 강활, 독활, 방풍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왜 표음강기라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좀 소문하는 입장에서, 약성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근데 태음인이 황금을 쓰고 소양인 황백 쓰는데 오늘 약성가하고 좀 연결해서 네네.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표로 발산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이제 뭔가를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스벨이 자꾸 이제 마음을 확 안에서 이제 요동치는 어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스별이 자꾸 발생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갈근이나 이런 걸 쓰지만 황금이라는 걸로 자꾸 이제 그 맑히면서도 식혀주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 이 황백이라는 거는 자꾸 내 몸에서 진액을 소모하고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해지는 과정에 나타나거든요. 그 조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이기 때문에 요거는 황백 같은 걸로 좀 좀 진정을 좀 이렇게 진정이라고 해야 되나. 소모되는 열이기 때문에 이 황백이라는 걸 자꾸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췌장 강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골증열 이런 게 그런 의미잖아요. 자꾸 내 몸에서 태워가지고. 근데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뭔가 자꾸 긴장하면서 생기는 어떤 스별, 안에서 찌꺼기가 계속 생기고 하는 어떤 스별,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체형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퉁퉁한 사람을 태음인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퉁퉁한 사람들 보면 생각외로 웃긴 사람도 있지만 소심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덩치는 그다란 게 좀 소심해가지고, 그러면 땀은 삐질삐질 흘리고, 땀이 흘린다는 거는 안에서 습기가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연히 열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그만할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면 자꾸 이제 이게 그 의미가, 이게 황백과 황금의 차이가 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네요.
예, 뭐 어차피 소문은 또 다음 주에 사람들 좀 더 올 테니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혹시나 있으시면 듣고 공사 오신 분 중에 얘기해요. 장염을 엄청 심하게 앓은다. 장염? 네, 장염을 엄청 심하게 앓은다. 부드러기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분한테 오늘 배운 약을 쓰면 어떨까? 오늘 배운 애들을 오늘 배운 본적 약제를 좀 분야로 해서 막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처방을 한다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환자에 대해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게 얼마나 됐는고 병이? 그게 2주 됐다고. 이제 두드러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두드러기가 빨갛고 되게 넓게 발진처럼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게 무릎 위부터 어깨까지 만나고 몸통에서 시작해서 사지로 좀 커진다? 그렇다. 그래서 뭐 그 이후 근데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걱정이 되지. 엄청 음식을 가려고 건강병원에 갔는데 평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줘서 불편해서. 나 그게 제일 불만이야. 왜? 아니 그전에는 잘 먹었잖아. 잘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알러지가 생겼다면서. 당신이 이게 알러지 있다고. 그전에 잘 먹었거든. 그럼 갑자기 그날부터 알러지가 생겨. 원래 알러지라는 게 원래 내 체질이 알러지에 취약한 알러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옛날부터 그래 했어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 나타나. 그럼 또 치료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좋아지는 사람은 좋아져. 알러지가 없어지는 건가? 그래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건 좀 이상해. 그러면 뭔가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되게 가렵겠다, 그지? 이거 뭐지, 이거? 이 현상이 뭐지? 그러면 6기로 표현해 볼래? 풍한, 서습, 조화. 얘기해봐봐. 괜찮아. 습열, 맞아. 맞지? 찌꺼기 같은 게 생기지. 그 다음에 벌겋게 되지. 이거 습열이야. 그럼 나타나는 부위는 어디? 이제 부위를 찾아야지. 여기 현상은 찾았잖아. 현상은 찾았고 부위가 어디야? 부위가 처음에는 무릎이 피혈육근골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환자가 얘기하는 거를 썸머리를 딱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환자 말에 끄달리면 안 돼. 저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야. 피혈육근골 어디? 피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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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어떨까? 항상 있겠지, 피에는. 피에는 여기 뚝 올라와 있구나. 항상 있을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올라왔다 사라지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 혈이나 육이나 뭐 좀 밑에 안에 있겠어. 좀 심하면 좀 올라오고. 그렇잖아. 골은 아니겠지. 골에서 올라오면 심각하잖아. 다 뚫고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타나는 부위가 피도 좀 있겠지. 근데 피만 있다기보다는 혈육 이런 부위에도 있겠다. 그러면 혈육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해당돼? 오장육부 중에 비 이런 거다, 그죠? 육. 간단하잖아. 비주육.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로 가지고 유출해보면 평소에 그때 음식을 잘못 먹고 장염이 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찌꺼기가 이런데 떠다니고 있구나. 이게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이제 습열이 좀 심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확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위에 있는 습열을 잘 청소해야 되겠네. 이러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어떤 약을 좀 써볼까? 그렇지, 소화제 쓰면 돼. 근데 소화제 중에 좀
약성이, 어떤 약성을 좀 쓰면 좋을까? 약재 말고 약성. 약성을 어떤 약성을 좀 건조한 약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 열이 있으니 좀 찬 약이 좋겠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 찌꺼기를 좀 말키고 뭐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뭐 있을까? 응? 응? 황련 좋겠다, 그죠? 황련 좋겠네. 그 다음에 뭐, 황련만 쓰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 뭐가 좋을까? 황금이요? 아니, 창출이 이런 데 좋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니한테 얘기는 할지는 다 안 하겠지만, 장염이 하고 나서 다 해결이 안 됐어. 대변의 어떤 상태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간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배도 살살살 아플 수도 있어.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찌꺼기가 자꾸 떠댕기는 거 아니겠어? 뭐 장도 좀 치료해야 되겠지. 뭐가 좋겠어? 장염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후박? 어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곽형전기상 씁니다. 에기스. 곽형전기상 그런 거 쓰는 거잖아. 엄청 피해요. 왜?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게 너? 네? 왜 그러는데? 쪼레리라서. 아니,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 잘하고 있구만. 본섬이, 본섬 아이가. 니가? 니가 엄청 잘하는 거다. 니가 이런데 말라오는 얘기. 그래서 이게, 핵심은 환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걸러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안 해봐서 그래. 근데 그렇게 걸러내니까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예요? 여중생인데 5월 말쯤에 이 사탕을 한 200개를 먹었다. 200개? 왜? 무슨 일이 있나?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가지고. 이제 맛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나서 허벅지까지 이런 증상이. 저게 실제로 보면 어떤데? 그냥 색깔만 저렇나, 뭐. 튀어하고 알레르기도 안 돼요. 바라지 끓는 거 아이가? 얼마 되는데? 튀어나오나? 어제 나오고 6월 초부터 했습니다. 7월 뭐 약을 지는 건 아니고 취소했는데. 왜 취소했는데? 엄마가 그냥 집에 가더니 취소하고. 와, 씨. 부어 삶아야지. 부어 삶아야 돼. 딱 물건 안 놓지 말아야 돼. 도베르만의 정신을 빼야 돼. 이름이 들어갔는데.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처음 봤을 때 되게 낯설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어떻대? 나는 저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사탕을 200개를 먹는 건 나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지금. 한 가지 추측은 지금 돼. 왜 감미를 그렇게 땡겼을까? 공포 불안이야. 보통 일반적인 이 사람은 사탕 10개 연속으로 먹으라면 달아서 못 먹겠다. 한 3, 4개 먹고는 물 좀 더 이란다. 근데 그 애가 그걸 왜 그러겠어? 상당히 뭔가 얘기했듯이 어떤 뭔가 압박되는 얼굴도 그렇네. 얼굴도 있어. 조여오는 자기 심리를 조여오는 상당히. 엄마가 아주 엄마가 상담 내내 열심히 자, 애의 행동을 잘 봐봐라. 어떻게 니한테 대하노? 웃기는 웃지. 근데 딱 웃음이 사라질 때 한번 봐봐봐. 딱 이란다. 사람을 정면에서 보지 못하고 다 이렇게. 네. 근데 확실히 이 쓴 약이 이 하기를 하네. 지금 조금 낫는데 안 그렇나? 이 애가 그렇다. 요거는 습기야, 찌꺼기. 풀어준 건데,
소위 말하면 창출 이런 거 뭐 조금 쓰고 하면 그냥 없어져. 창출, 텍사 이렇게 이런 거 좀 찌꺼기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얘기한 것처럼 막 장염이 생겨서 막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 달달한 찌꺼기들이 그냥 이게 좀 낀 거거든. 그런 거는 그냥 청소만 조금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의 이 얘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되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딱 그게 보이잖아. 부모랑 왔으면 부모님 나가란다. 얘의 그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한테 얘는 지금 심각하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부모한테. 그 다음에 애랑 간단하게 얘기를 해. 뭐 꼬치꼬치 하지도 않아. 그냥 즐거운 얘기하고 넌 나가 있어. 부모님은 어떤 얘기야? 부모님한테 얘는 이런 상태입니다. 약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애를 파악하고 있냐 안 했냐를 보여줘야 돼. 그런 어떤 게 환자한테 신뢰를 심어주거든. 그래서 혹시나 아마 네가 이제 그 사람이 약을 취소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시원하게 얘기는 잘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그런데 나도 이제 지나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던져주는 한마디가 필요해. 그래야 소위 말하면 환자의 어떤 심장에 마음에 탁 꽂히는 말을 한마디 해야 돼. 뭐 그게 자극적인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탁 이거 하면 절대 어디 못 간다. 말을 했는데 진짜 경험을 할게요. 어디 갔어요? 한겨울 결제하고 갈게요. 영화를 나오지도 않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 지금 막 스테로이드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스테로이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 안 된 몇 개는 좀 붉은 것도 있긴 한데 GT 하게 그래, 스테로이드 때문에 시커매진 거 튀어나오는 거 같아.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먹었을 리가 없다. 아마 이제 두드러기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그게 막 확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좀 애가 좀 긁든지 그때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시커매진 것 같구나.